안녕하세요. 연예계 관계자 상담소 연관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회장 윤동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부 지원 사업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정부 지원 사업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 제 얘기대로 지원 사업에 신청하셨다고 하셔서 무조건 선정이 되느냐, 또는 뭐 저는 지원을 하면은 무조건 선정이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때까지 그래도 지원 사업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또 지원해 보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 처음 진행해 보시는 분들은 좀 알기 어려운 팁들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지원 사업은 그 해를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이라는 거, 나라 돈이라는 거는 회계연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2022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2022년도에 모든 정산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 해를 넘기지 않아야 하니까 12월 말일까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12월 말까지 끝나야 되는 거는 회계 감사까지 모두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말까지 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 모든 지출을 다 끝낸 후에 12월 한 달 동안은 회계 감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의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지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월에서 4월 사이에 가장 많이 공고가 나오고요. 보통의 사업들은 5월에서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 7, 8, 9, 10, 11 이렇게 진행이 되면 딱 6개월이죠.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은 6개월이 진행이 되고 이 나머지 한 달, 12월 동안은 회계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미리 계획된 곳에 계획한 대로 지출이 알맞게 됐는지 올바르게 됐는지 그 회계 감사 기간이 12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회계 감사까지 완료되는 시기가 12월 31일 이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원 사업을 한번 참여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거를 계획을 잡으실 때 이 기간 내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발렌타인데이에 하는 어떤 이벤트이다 라고 한다면 2월이나 또 화이트데이면 3월에 진행이 되겠죠. 그런 사업들은 지원 사업 자체에 맞춰서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6월에서 11월 이 사이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셔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지원 사업이 공고가 나왔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거는 자격 조건입니다. 사업을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참가 자격을 보신 후에 참가 자격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거는 참가 자격에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참가 자격의 조건, 이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지원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참가 자격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서류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대중문화예술기획 등록업,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필요 서류로 들어가는 것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예요.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확인서나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가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걸리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2월에서 4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을 한 분들 중에서는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해서 지원 사업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지원 사업에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참가 자격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신청서를 보시게 될 텐데요. 신청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서류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 보통 첫 장에는 참가자 소개 또는 사업자 소개를 하는 그 소개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세부 계획, 홍보 방안, 그 다음에 결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는 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서류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이 개요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써야 하나, 내가 개요의 내용을 다 썼는데 목적은 또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리고 목적에 다 얘기를 했는데 세부사항은 또 어떤 걸 적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신청서를 다 작성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에 개요에 어떤 거를 적어야 하고 목적에 어떤 거를 적어야 하고 이런 거를 다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사라는 게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심사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 서류들을 어떻게 심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서류 하나하나를 심사위원들이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꼼꼼하게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검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전에 그 현장에 도착해서 서류들을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이 서류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확인할 만한 여유는 사실 없어요. 생각해보면 심사위원분들도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로 검토가 가능하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개요가 맞느냐, 목적이 맞느냐, 아니면 세부 계획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는 보통의 대표자분들 또는 기획자분들이 조금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거를 문자로 얼마나 잘 설명해 내느냐, 그래서 이 서류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본인이 아무리 작성을 해서 본인이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그거는 만점짜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할지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작성된 거를 보면서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팁은 내가 작성한 이 서류를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보완하는 게 가장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개요의 내용이 맞느냐, 목적이 맞느냐 이거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이 진도가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 서류만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 서류만 보고도 메리트가 있느냐,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준비하실 때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원사업 진행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팁을 조금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원사업이 조금 더 수월하게 쉬워지는 방법을 좀 설명을 알려드리면요,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해보십시오.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보시면 지원사업이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수많은 지원서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지원서들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지원을 해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 3년 정도 지원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한 번도 못 붙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심사위원회 참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회 참석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다른 업체들이, 다른 분들이 준비한 서류들을 보고 아, 이렇게 작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라는 걸 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서류를 작성하는데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참석하기 어렵거나 심사위원회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은 주변에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로부터 지원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지원에 합격한 지원서를 한번 받아보시면 왜 합격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메리트가 돼서 합격을 했는지 아마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한 번씩 보시게 되면 다음에 내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세미나를 2달에 한 번씩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세미나를 진행할 때 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도 어렵고 지원서를 구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저희가 미리 좀 다른 합격된 지원서 자료들을 좀 준비해 놔서 지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에서 대중음악 예술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예술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부라든가 기관, 또 기업, 또 여러 단체에서 진행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매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 뮤지션분들, 또 소속되어 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좀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중음악 예술인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매주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고 좋은 기회들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들 또는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용들을 모아서 추후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